착하게 살아온 시간이 오히려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습니다. 한 번의 거절이 배신처럼 받아들여지는 순간 착함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약점이 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착함을 지혜로 바꾸지 않으면 삶은 계속해서 나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착함이 어떻게 약점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혜로운 착함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너무 잘해주면 무시당합니다. 착함이 왜 약점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경계 없는 친절에 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본래 상대를 배려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무시한 채 남만 챙기는 행위는 착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변질됩니다. 선의가 쌓여도 존중받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 존재이며 타인을 대할 때 감정보다 이익을 먼저 계산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절한 사람은 곧 늘 해줄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이 흐름은 늘 같은 과정을 밟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움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 고마움은 희미해지고 당연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은 곧 욕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한 번의 거절에도 실망을 드러내며 태도를 바꿔 무시로 되돌아옵니다. 이런 순환 속에서 선의는 소모되고 관계는 균열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것이 너무 잘해줄수록 무시당하는 착한 사람의 운명이 되는 이유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은 동료들의 업무를 늘 챙겨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감사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네가 해줄 거지?"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왔고,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왜 갑자기 변했냐"는 불평이 돌아왔습니다. 선의가 존중에서 당연함으로, 그리고 결국 무시로 전락한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핵심은 선의가 아니라 경계의 부재입니다. 친절은 관계를 따뜻하게 하지만 그 친절이 선을 잃으면 상대에게는 권리로 착각되고 나에게는 짐으로 변합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나 자신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 다른 짧은 예로 한 부모는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모두 참으며 자식에게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자식은 그 희생을 고마움으로 여기기보다 부모의 당연한 역할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움 하나가 빠졌을 때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결국 부모의 착함은 의무로 오해되었고 그 마음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듯 인간은 고마움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그것은 권리가 되고, 권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으로 변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착하게만 행동하면 관계 속에서 끝없이 실망하게 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착함과 어리석음의 차이입니다. 착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압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무시하고 남만 챙깁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착함이 어리석음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돌봄 없는 친절은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지고 상대에게도 진정성을 잃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욕망의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늘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며 선한 행동조차도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만족이나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계속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고마움의 지속이 애초에 인간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착함을 지키려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바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을 지켜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도 경계가 없으면 상대는 쉽게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내 마음은 조금씩 지쳐가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착함이 손해로 돌아오는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남을 위하는 동시에 자기 마음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품위 있는 거절은 냉정하거나 무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착함을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순간 착함은 약점이 아니라 지혜로 바뀝니다. 착한 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가치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언제든 자기 파괴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선의가 존중으로 이어질 때는 관계를 살리지만 자기 자신을 무시한 채 베푸는 친절은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남을 위한 길이라 믿었던 행동이 내 삶을 갉아먹는 칼날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착함과 어리석음의 차이입니다. 착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압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무시하고 남만 챙깁니다. 두 모습은 언뜻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착함은 존중을 낳지만 어리석음은 무시를 부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어느새 만만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로 바뀌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욕망의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을 대할 때도 감정보다 이익을 먼저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끝없이 베푸는 친절은 상대의 눈에 호의가 아니라 자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그들은 관심을 보이고 내가 멈추는 순간 그 관심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냉정한 구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어도 괜찮다며 억지로 웃을 때 거절하고 싶지만 상대가 실망할까 봐라는 이유로 또 양보할 때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한 모습을 유지하려 하니 남들은 그 친절을 의무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는 점점 더 비워지고 남들은 점점 더 요구합니다. 이것이 착함이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상담 중에 종종 이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어느 직장인은 늘 동료들의 일을 대신해주며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부탁은 요구가 되고 도움은 의무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업무조차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지쳤고 남은 건 고마움이 아니라 불만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은 친절은 오래 갈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결과만 남깁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부모는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신은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줄이며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자녀는 그것을 감사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희생이 빠졌을 때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건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은 선인은 상대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남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착함은 나와 남을 동시에 살리는 길이어야 합니다. 나를 돌보지 않고 남만 챙기는 것은 착함이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결국 그 길 끝에는 공허와 후회만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함을 지키면서도 자기 파괴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상대에게 권리로 오해되고 결국 나를 해치는 칼날이 됩니다. 하지만 품위 있는 경계는 오히려 상대가 나를 존중하게 만듭니다. 거절은 불친절이 아닙니다. 품위 있는 거절은 내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이자 관계를 지혜롭게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한 번의 거절이 상대의 기대를 무너뜨릴지라도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만 상대도 나를 진심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착함과 어리석음은 닮아 보이지만 결코 같지 않습니다. 착함은 존중을 낳지만 어리석음은 무시를 부릅니다. 착함은 관계를 살리지만 어리석음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착함은 나와 남을 모두 돌보지만 어리석음은 나를 소모시키며 남조차 망치게 만듭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남을 위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착함이 약점이 아니라 지혜로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상대가 실망할까봐, 혹은 나를 나쁘게 볼까봐, 결국 하고 싶지 않은 일에도 웃으며 네라고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번, 두 번 양보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주인은 사라지고 남의 기대와 요구가 나를 대신 지배하게 됩니다. 짧은 사례를 하나 떠올려 봅시다. 저는 싫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가 저를 미워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받아주다 보니 이젠 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기 존중을 잃는 길이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욕망의 노예라 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에 누군가가 거절하지 않고 모든 요구를 받아주면 그 친절을 고마움이 아니라 권리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의로 내어준 것들이 상대에게는 마땅히 받아야 할 몫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거절은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바로 세우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거절을 불편한 말, 냉정한 태도로 여겨왔습니다. 그 결과 마음속에 억눌린 감정은 쌓이고 결국 어느 날 갑작스럽게 폭발합니다. 그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졌어? 전엔 안 그랬잖아. 이 말 속에 담긴 냉혹한 현실은 사실 상대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경계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작은 일부터 맡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큰 일도 당연히 떠넘겨지더군요. 제가 지쳐 힘들다고 말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내가 늘 해왔잖아. 왜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니? 였어요. 그의 말은 곧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이 어떻게 나를 소진시키고 관계를 왜곡시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거절을 두려워하는 마음 뒤에는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의식, 또 하나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집착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좋은 사람은 무조건 다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거절을 할 줄 알기에 그의 수락에는 진심이 담기고 그 진심이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거절을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내 마음속에 억눌린 분노가 쌓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왜 나만 해야 하지? 라는 불만이 커져갑니다. 둘째, 상대는 점점 더 나를 만만하게 봅니다. 처음에는 부탁이었지만 곧 요구가 되고 나중에는 의무처럼 취급합니다. 셋째, 결국 관계가 폭발적으로 깨집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감정이 터져나오면서 상대는 이해하지 못하고 갑자기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처음부터 내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존중이라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순간 내 착함은 무너지고 결국 어리석음으로 바뀝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며 사람은 늘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마음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 본성을 외면한 채 끝없이 받아주기만 하면 결국 나의 선의는 이용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착함을 지키려면 반드시 거절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거절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단호하지만 품위 있게, 따뜻하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건 제가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와 같이 예의를 잃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분명히 전하는 표현. 이 짧은 말 속에 담긴 힘이 내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 관계까지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품위 있는 거절은 오히려 존중을 낳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상대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거절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이며 무시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거절할 줄 알겠습니다. 거절은 차갑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절은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표시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거절을 불편한 것, 미안해야 하는 것으로만 배워왔습니다. 그 결과 상대를 의식해 억지로 받아들이고 끝내 내 마음이 상처받는 길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관계를 지키면서도 내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품위 있는 거절을 배워야 합니다. 상담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늘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지금은 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상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태도를 존중했어요. 이 짧은 경험은 거절이 꼭 갈등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말투와 태도입니다. 품위 있는 거절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단호하되 예의를 잃지 말 것. 거절은 단호해야 힘을 갖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의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 여건이 안 되어서 어렵습니다. 그 일은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표현입니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내 경계를 지키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미안해하지 말 것.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때 습관처럼 죄송해요, 미안해요라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내 태도를 약하게 만들고 상대에게 조금 더 밀어붙이면 받아줄 수도 있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거절은 미안함이 아니라 내 상황의 분명한 설명으로 충분합니다. 현재 제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제 시간을 우선 챙겨야 해서 이번에는 힘듭니다. 이런 말은 미안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나오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종종 거절하면서도 상대가 실망하지 않도록 다른 대안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부담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품위 있는 거절은 안 된다라는 사실만 명확히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의 반응을 불필요하게 관리하려 들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웃으며 말하되 태도는 분명히 할 것. 거절은 표정과 말투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무뚝뚝하게 말하면 싸늘하게 들리지만
웃으며 말하되 말의 내용은 분명하면 상대는 그 선을 존중합니다. 단호함은 말의 길이가 아니라 태도의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다섯째, 친절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님을 기억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준입니다. 친절은 의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여유 있을 때, 진심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할 때만 내어주는 것이 진짜 친절입니다. 내 상황을 무시한 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마음을 움직인다. 이 말은 인간 본성을 냉정하게 드러내지만 동시에 우리가 왜 거절해야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내가 계속 받아주면 상대는 그 호의를 이익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곧 권리로 변합니다. 결국 나의 친절은 존중받지 못하고 의무처럼 소모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거절은 단순히 불편한 대답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수락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네라고 말할 때 그 말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품위 있는 거절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도 존중받게 되는 길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거절을 배우고 나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상대도 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었지만 이제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처럼 거절은 차갑지 않습니다. 거절은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한 지혜이며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용기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에 끌려다니는 착함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지혜로운 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답답해지고 너무 멀면 무심해집니다. 좋은 관계는 언제나 적당한 거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존중을 만들어내고 그 존중이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우리는 흔히 거리를 두면 사랑이 식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면 사랑은 더 건강해지고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상대의 모습이 적절한 거리를 두었을 때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거리에서 존중이 피어나고 이해가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지혜는 더 절실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힘이고 자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밥 한 번 같이 먹는 일, 고민을 나누는 일, 마음을 쏟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 관계의 무게가 나를 지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의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독을 외로움으로 착각하지만 고독은 내 마음을 돌아보고 삶을 정리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고 그 고요함 속에서 관계의 상처도 서서히 치유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나니 비로소 제 마음이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고독은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살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고백처럼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착하게만 사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 경계 없는 착함은 나를 무너뜨리고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기에 노년의 지혜는 단순히 선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선을 긋고 거리를 지키며 고독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관계는 많이 맺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래가는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 위에서 피어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의 선을 분명히 해야 하고, 선을 그을 때 떠나는 사람은 어차피 내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진짜 내 사람은 그 선을 이해하고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로 함께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먼저 돌보겠습니다. 거리를 두더라도 그것이 존중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의 시간 속에서 나를 더 단단히 세우겠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 예전에는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 뒤에 가려진 내 속마음을 직접 돌봐야 할 때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읽기 전에 자기 마음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려고 나를 희생하지 말고 먼저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진심을 나누고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독은 결코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가장 깊은 지혜이며 나를 다시 만나게 하는 길입니다. 품위 있는 거절, 지혜로운 거리감, 그리고 고독의 가치, 이 세 가지를 삶 속에 새겨 넣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착해서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사람, 존중받으면서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이 되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부를 평온하게 이끌어주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지키고 싶은 관계의 선, 혹은 품위 있게 거절했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배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단단하고 평온하시기를,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